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슷하게 상한가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내가 산 주식의 내일 주가죠. 하지만 제가 이런 컨텐츠를 좀 자제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고서 투자하다가 손실 볼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각자 투자 판단은 각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보고 투자하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 판단은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저랑 함께 투자를 하게 되면 같이 물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약간 힘자랑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코딩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긴 하죠. 자, 이렇게 HLB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올 데이터입니다. 1998년부터 있죠. 전부 다 가져왔거든요. 자, 여기서 상한가 나와라. 얍! 자, 나왔습니다. 29% 종가로 마감한 상한가 데이터를 전부 뽑았는데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상한가를 간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토탈 4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은 상한가 기준이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8%였던 적도 있고 15%였던 적도 있고 최근에 30%로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상한가가 있겠지만 그때는 15% 시절이니까 지금이랑은 크게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한가는 4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한가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볼 건데요. 일단 시가갭이 얼마나 뜨는지 보고 종가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 상한가들과 이번 상한가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는 아니지만 시간에 상한가를 마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상한가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이고요. 주식은 이래서 이런 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은 패턴은 없죠.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만약에 정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냥 공식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매번 상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부분들을 인간의 두뇌로 해석을 하고 조정해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고수죠. 그리고 그런 걸 잘하려면 경험이 많이 쌓여서 어떤 직감이 생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원칙 하에서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찾으러 가보면요. 자, 그래서 코딩을 하고서 결과를 한번 보면요. 여기 넥스트 클로즈가 있죠. 백분율입니다. 퍼센트인데 이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에 종가 등락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본 겁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이죠. 어떻게 마감됐느냐, 하루 빼고 3일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장이 끝났을 때 3%, 14%, 7%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딱 하루만 마이너스 12%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HLB가 상한가를 간 날이 총 4번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이 다음 날에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마이너스죠. 이거는 기대값을 계산하면은 당연히 또 플러스고요. 등락폭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HLB를 상한가에 들고 있었다면은 종가까지 가지고 있어도 전날보다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도 기쁜데 다음 날에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물론 이쯤에서 한 번 더 주의를 드리면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통계일 뿐입니다. 당장 월요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상한가를 찍고 다음날 그 상한가 가격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이 끝날 때 종가에는 상한가 갔던 전날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플러스로 끝났다는 거죠. 추가적인 수익이 더 나는 상태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딱 하루 빼놓고 말이죠. 이거는 데이터도 몇 개 없으니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저는 상한가가 많을 줄 알고 코딩으로만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적어서 이거는 하나씩 차트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것들부터 볼까요? 2020년 8월 13일. 2020년이라면은 꽤 먼 과거의 얘기입니다. 나노코박스 코로나 백신 때보다도 더 전, 216 때보다도 더 전입니다. 조금 더 쭉 가야 되죠. 2020년 8월 13일은 이날입니다. 이날 목요일이죠. 제 기억으로는 이때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해서 상한가를 갔었나? 순식간에 상한가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다음 날에는 쭉 반납을 했습니다. 한번 이랬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2019년 10월 21일. 자, 이때는 우리한테 모두가 친숙한 에스모 발표 때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광기의 영역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 21일에. 그리고 다음 날에도 갭이 7% 뜨고 고가 24%까지 찍고 다시 보합까지 내려와서 7.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이 상한가를 갔던 것이고, 요 급등했을 때는 여기 아슬아슬하게 또 상한가를 안 갔거든요. 26.63%. 요런 거 보면은 최근이랑 비슷하죠. 급등을 하는데 상한가는 안 갑니다. 이날도 29% 찍고 종가는 22%. 자, 그리고 첫날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9월 30일. 그 다음 날에 시가는 1%에서 갭이 떴고 종가가 1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모 발표 때 상한가가 두 번 있었습니다. 요날 둘 다 종가는 14%, 7% 올랐죠. 이때가 HLB 상한가를 갔던 두 번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4번 갔는데 그 중에서 2번이 에스모 발표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 한 번이 더 있는데 2017년입니다. 이건 꽤 오래전이라서 아마 이때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자, 2017년으로 가겠습니다. 이때가 2017년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11월 14일에 상한가를 갔던 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상한가를 갔는데 시가에 2% 뜨고 고가 9%까지 갔다가 종가는 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시가랑 비슷한 자리에서 마감을 했네요. 2019년에도 올라갔다가 다시 보합해서 끝난 적이 있잖아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2017년도에도 HLB만의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와도 생각보다 상한가를 잘 못 가는 기업입니다.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상한가에 마감을 하진 않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살짝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이때도 고가 28%, 상한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종가 21% 마감. 이날도 마찬가지로 고가는 23%지만은 종가 15% 장대 양봉 마감. 뭐 이런 날도 16% 마감. 그래서 보통은 상한가보다는 그냥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은 이번에도 있었죠. 상한가를 한번 찍었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25% 장대 양봉. 이 코로나 때도 15%, 16% 그냥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모 때도 14%, 22%, 26%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24%. 그래서 HLB는 상한가를 확실하게 닫기보다는 상한가에 조금 못 미치게 마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던 게 한 4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마 25% 이상으로 했을 때 또 통계를 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이 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가 29% 이상 상한가를 갔던 날들에 대한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시가갭을 깜빡했는데 우리가 차트로 시가갭도 같이 봤으니까 그냥 본 거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가 29% 이상 상한가를 갔던 날은 총 4번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종가가 플러스로 끝난 경우가 3번입니다. 한 번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그러니까 상한가 다음 날에도 플러스로 끝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4번 중에 3번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거의 통계일 뿐이고요.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HLB가 상한가를 갔던 4번 중에 2번이 에스모 발표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시기였죠. 그리고 이번 2022년에는 아스코 발표로 2019년에 약간 데자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느낌이고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